오늘도 은빛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유재로 선생님은 어떤 사연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제가 저기 그 도립대학교에서 생활 속의 사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연습하고 찍어왔던 걸 그것을 이렇게 작지만 작은 발표를 전통체험관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그거를 이제 전시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그 자기 학생당 거기서 작품을 여태까지 이 옥천 지역의 유경수 생가라든가 저기 장계 관광지 그다음에 그 수북리 뭐 등등을 좀 찍었던 것들을 추려서 그것을 한 사람당 한 4작품 정도 해가지고 60작품을 거기다 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기 작품에 대한 느낌을 쓰는데 제가 수북리에 갔을 때 주제로 이렇게 찍어봤었는데 그러면서 작품 자기의 작품 설명 뭐 소감 뭐 이런 걸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4개의 작품을 내면서 그때 썼던 그 느낌을 수북리의 느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새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만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흙벽은 오래된 손길의 체온을 간직한 채 갈라진 틈 사이로 따뜻한 숨을 내쉽니다. 물가에 반사된 빛은 흔들리는 기억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고요한 속에서 삶의 흔적을 보았답니다. 완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고요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연. 렌즈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바라보며 흙과 바람과 물과 빛이 만든 풍경 속에서 어릴 적 고향의 향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흐르다 멈춘 듯 마음에 머무는 수북리. 수북리 그곳이 바로 나의 카메라가 향한 자리였습니다. 글을 들으니까 사진이 보고 싶네요. 어쨌든 사진을 보려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언제부터라고 했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전시한다 그럽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수북리면 옥천읍에서 이제 고개 넘어서 이제 가는 안토 가는 길이죠. 네네네 그쪽에 선사공원 있고 대청호 주변이라 되게 아름답고 안개도 많이 끼고 정갈한 시골길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어떤 느낌을 또 사진에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억새가 참 좋더라고요. 억새를 한번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김장동 묵고 그랬습니다. 김장도. 덕을 묻으시는군요. 맛있겠다. 김치 냉장고 있는데 또 묻더라고. 묻는 게 훨씬 맛있죠. 야, 김장떡은 거의 묻지 않은데. 그 김장떡 묻는 글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에도 말 때문에 시끄럽고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시끄러운 말을 하고 시끄럽지 않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걸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루 아니 한시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남을 칭찬이나 듣기 좋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남이 듣기 거북하거나 남이 싫어하는 말, 남의 단점이나 잘못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관적인 판단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게 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천 삼거리에서 군서 방향으로 막 접어들자 바로 좌측으로 보면은 척화비가 서 있습니다. 대원군이 세운 것으로 양이침범 비전축과 주화 매국이라고 12자가 적혀 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이라는 것은 외교를 하자거나 통상을 하자거나 또는 무를 개방하자는 그거를 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면 매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 뜻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쇄국을 하여야 국가가 안위하고 잘 될 수 있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날 것도 시험 보면 나오는 거,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을 겪고 문호 개방을 하지 않아 일찍이 문호 개방한 일본에 뒤지게 되고 얼마 지 않아 신무기를 무장한 일본과 국력 차이가 나서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단초가 됐습니다. 흥선대원군도 나라가 잘못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세계 정세에 어두운 그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를 그르친 것이다. 지나놓고 보니 그 주관적인 판단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불러왔는지 삼척동료도 알게 됐다. 송나라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온 마을이 수해를 입고 그 부잣집 담장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마을을 둘러보고 와서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말했습니다. 참 우리 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에게는 그놈이 도둑놈일 거야. 그놈이 훔쳐갔을 거야. 아까 온 게 그게 정탐하러 온 거야 그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판단 때문이죠. 나라도 세상도 시끄럽다. 한두 사람의 주관적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눈엔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한 것만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 까발려야 자기가 잘되고 정당에 잘될 줄 믿는다. 까발리는 그 사람도 들춰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내 도토리 키재기인 것을 상대방 정당에 대해 좋은 점만 말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의 말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성찰을 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많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철 선생님 어떤 글 준비하셨는지요? 네, 정해사지 13층 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주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정해사지 13층 탑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안강읍은 6.25 때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탑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여지도라는 책에 의하면 옥산 서원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서원은 유교적인 건데 불교 사원을 소유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이연적이 정해사에서 공부했다고 하며 이 언적도 물론 조선시대 16세기 때 사람입니다. 그의 글이 절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교학자의 글이 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써서 이제 붙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절이 1834년에 화재로 폐사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절은 없고 탑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동경통지, 이 동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그 일본에 있는 동경을 생각하겠지만은 경주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통지라는 책에, 이 책은 1933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유생들이 만든 지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신라 선덕왕 780년 중국 당나라 백우경이라는 사람이 신라로 망명해서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로 신라에 망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원백시의 시조가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신라에 와서 살던 집터에 절을 지어서 정해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동경통지라는 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 이 탑에 손을 댔다고 한다. 이것도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13층 가운데 3층은 탑에서 분리되어 근처에 버려졌다고 한다. 여기에 3층이라는 건 1, 2, 3층이 아니고 3개의 층이, 그러니까 어느 층의 것이 분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1922년 조선총독부가 수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탑의 형태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이런 그 말로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 탑의 건축 시기는 대체로 신라 9세기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 중국에서 온 그 사람이, 귀화한 사람이 살다가 그 자리에다가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온 것은 8세기경인데 그 8세기경의 말기에 아마 이 자리에다가 절을 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탑의 높이는 약 6m이고 13층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가진 탑이다. 흙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13층을 올렸다. 1층은 유난히 거대한 데 비해 2층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마치 2층은 1층 위에 올려진 상륜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감실형의 문이 새겨져 있다. 감실형은 움푹 파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불상을 모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상륜부는 제일 위에 네모난 노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탑은 우리나라에 없는 독특한 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탑의 층수가 모두 홀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서져서 없어진 거 말고는 원래 탑은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 탑의 건축 시기를 또 9세기로 보고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독특한 탑인 정해사지라는 탑을 봤는데, 실제 여기를 가보면은요, 부근에 물이 아주 이렇게 흐르는 그 냇가 같은 게 있어서 그 놀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부근에는 그 이연적의 그 사당도 있고 해서 참 그 복잡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한데, 자, 이 독특한 탑이 지금 아까 마지막에 질문 드린 대로 왜 그 홀수,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탑의 층수가 홀수일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3, 예, 3이 약간 천지인 해가지고 완성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 3층 탑은 그렇다 치고 예. 지금 여기 같이 뭐 5층, 5층, 7층, 9층
네, 11층, 13층 이렇게 홀수이잖아요. 오행 뭐 사상 그거 결합됐나요? 음양오행. 음양호에 네, 지금 유학자 중에 김인후라는 그 정조시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탑을 12층이라고 자기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12층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그때 볼 때 12층까지만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12층은 없습니다. 탑에 홀수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홀수로 보는 이유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중국에서부터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이게 홀수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동양에서는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홀수는 그 양의 수고 짝수는 음의 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홀수가 음의 수 아닌가요? 원래? 예? 홀수가 음의 수 아닌가요? 양의 홀수가 양의 수예요. 예. 그리고 짝수는 음의 수인데 바로 양의 수를 좋은 쪽의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남자와 관련된 거는 다 좋은 걸로 생각해서 홀수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여자와 관련된 거는 그 남자보다 낮기 때문에 다 또 양의 수, 짝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도 그런 지금 아까 정 선생님이 이제 거에 맞히신 건데 그 음과 양에 대한 이러한 그 좋고 나쁜 이러한 걸로 결부를 해서 탑은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이 시작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인도에서는 탑의 층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둥근 이런 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면서 그래서 중국도 보면 무너져서 없는 거 빼고는 다 짝수가 아닌 홀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이거 마치면. 그런데 커피. 지금 짝수라고 얘기를 하는 탑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짝수를 얘기하는 탑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탑은 우리나라의 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언제라도 좋으니까 마치시면 제가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탑. 맞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커피를 또 쏘겠습니다. 왜 원각사지를 다른 건 다 짝수를 얘기 안 하는데 10층 탑이라고 짝수로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안 하고 다음에 언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 원나라에서 온 그런 거 아닌가요? 원나라 탑이에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 또 이 탑이 정해사지 탑이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까 그 배구경이라는 당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해서 살 때 그 이 살던 사람 집에다가 정해사라는 절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왜 9세기로 얘기를 할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8세기가 통일신라의 절정기예요. 그 절정기에 세워진 것이 그 이번에도 이제 그 에이펙 할 때 많이 그 외국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다보탑, 석가탑 있는 3층으로 석가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3층 탑이었는데 이게 이제 9세기가 되면 정치가 이제 혼란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지방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바로 문화적인 것도 즉 탑에 관한 것도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치 변화가 문화의 변화, 즉 바로 이 탑의 그 건축도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층이라는 탑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화, 이퀄 문화적인 변화, 이퀄 탑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경천사의 10층 석탑 그것도 10층 아닙니까? 경천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천사를
짝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저 홀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짝수인 10층으로 보느냐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서 아는 척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잘 주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수 선생님은 별로 저는 지난주에 손잡으러 평택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하고는 너무 달라져 가지고요. 네, 그 아마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도시의 변화는 또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경제적인 변화는 물론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정영 선생님은 별일 없었습니까? 예, 별일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김장동 묻는 게 몇 예, 개나 묻으셨습니까? 2개요. 야, 2개 묻 땅을 마당내 땅을 많이 파야겠네요. 그죠? 예, 마당에 다 묻었어요. 김장독을 사서 이렇게 묻은 겁니까? 있던 거. 있는 거. 어, 그 땅을 파려면 굉장히 많이 파야 되잖아요. 한 1m 정도 파야죠. 혼자 파셨어요, 이걸? 예. 와.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어떻게 또 김치를 묻잖아. 김장독 묻는 데가 거의 없는데 요즘엔. 그러게요.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는 다 집마다 단독이니까 거의 다 항아리를 묻잖아요. 아버지께서 땅을 파셔가지고 김장 이렇게 버무리기 전에 미리 다 그렇게 항아리를 준비하시고 이랬는데 아유 옛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여기는 큰 그 행사인데. 김장떡 묻은데 이렇게 지프로 뭐 이렇게 그 지붕과 같은 거는 안 해 씌우죠. 못하고 그냥 강원도를 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를 가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안 하면 강원도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그게 얼어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움막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해놨던 게 그랬어요. 기억납니다. 네. 야, 네. 아. 김치냉장고가 김장독을 완전히 대체한 줄 알았는데 네네. 아직까지 아직도. 김장독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예예예.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 김치를 맛보고 싶어요.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김장을 몇 포기 하셨나요? 완전히? 한 60포기 될 거예요. 농사진 거. 아니 뭐 저기 두 분이 사시면서 그거 다 못 드시잖아요. 자녀들 거 몇 했겠죠. 집이 먹죠. 몇 맷집이 그렇죠. 몇 집이 먹죠. 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김치만 먹어요. 너무 맛있게 하시는. 한여름에도 그냥 묵은이 김치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김치를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제 월동 준비를 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감도 많이 깎아가지고 꽃감 지금 예예. 꼭 많이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저는 봐가지고 지난번에 봐가지고 예,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전화 그렇게 감기 걸리셔가지고 빨리 나세요. 빨리. 제가 네 나시면은 언젠가 한번 그 오늘 마친 거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신청곡은 다 말씀하셨죠? 네네네. 미리 신청했어요. 그래요. 정한 선생님은 아직 못 하셨죠? 네, 하나. 아이 반편지. 야, 이게 오늘 편지. 그냥 편지로 그냥 신세대시네요. 아유,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네. 오늘 신청곡과 비수다방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감기 나세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야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또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야.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야.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